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대학원생들이셔가지고 그쵸. 네, 사실은 상당히 피폐해진 상태. 아직 중간고사까지 오지도 않았으나 과제에 친 그러네. 상태. 지금 이제 10일 좀 넘었어요. 중간고사 아직 멀었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네. 지금. 그랬구나. 이제 시작입니다. 어. 고갈되었습니다. 중간고사 지난 줄 알았네. 네, 오늘은 저희 영화 미나리 가지고 얘기 네. 나누겠고요. 오늘 화의 제목은 브로큰 딩동. 네. 순놈은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꼭 쓸모가 있어야 돼. 그런 내용.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다른 영화를 준비했다가 지난주에 없고 다시 보고 다시 그쵸. 회의해서 최대한 여러분이랑 가까운 데서 소통하고 싶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깊은 공감을 했던 영화로 많이 얘기를 나눴고요. 줄거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해드리면요. 낯선 미국에서 아칸소 시골 동네로 떠나온 한국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민 1세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농장을 시작하여서 가족들에게 뭔가 해내는 걸 보여주고 싶은 아빠와 아이들을 돌보거나 하는 상황이 좀 어려워지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엄마 모니카, 그리고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온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렸어요. 네, 스포하지 않으려고 네. 굉장히 애를 쓰신. 봐야죠 이 영화. 맞아. 좋다. 그럼 우리 감독께 감독 소개는 제가 해드릴게요. 정이삭 감독님이 연출을 하신 영화고, 정 감독이 자전적인 경험을 많이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칸소에서 태어나셨고 실존 인물을 다 투입해서 영화를 찍었는데, 이제 그 역할은 실존 인물과 똑같게 하는 게 아니라 배우에게 전적으로 맡겼다고 해요. 그래서 배우들이 직접 많이 경험을 하면서 실제로 찍은 영화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고, 인터뷰에서는 미나리가 주는 메시지를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비극과 희망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인 지금에 더욱 실감이 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도 고통과 찾아온 기쁨, 희망 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걸 영화에서 좀 표현하고 싶었다. 그래서 미나리는 우리에게 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다들 말씀 잘하시네요. 다들 준비 철저하게 했구나. 그러면 인물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이 미나리에서 아버지 역할 제이콥을 맡은 스티븐 연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 배우를 워킹데드라는 미국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뭐 옥자, 그리고 버닝, 이게 이제 조금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진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아마 미나리를 통해서도 조금 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아버지 역할을 보자면 이민 1세대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어떻게든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을 조금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잘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조금 노력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 정말로 가족을 사랑을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엄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 쓸모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스스로가 생각하는 어떤 남성상 그런 것들도 조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왠지 그 사람의 그 부담감, 이런 가족을 먹여 살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공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어떻게 보면 일단 부성애 같은 느낌도 조금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모니카? 네, 모니카는 한예리 배우가 연기한 역할인데요. 이제 극 중에서 엄마로서 좀 아이들을 좀 더 잘 자라고, 또 아픈 그 아들이 좀 병원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시골로 오게 돼서 좀 못마땅해 했었죠. 근데 그러면서도 남편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좀 참아주고 이렇게 견디고 이런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순자. 순자는 이제 윤여정 배우가 이제 역할을 하면서 상도 이번에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 손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오는데 되게 등장부터 인상 깊었던 건 고춧가루, 그쵸. 멸치 이런 거 맞아요.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이 제목에 맞게 미나리 씨를 또 뿌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미국 바보들은 이걸 몰라 이러면서 맞아. 되게 그런 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되게 큰 이런 미국이란 나라에 왔을 때 주눅들 법도 한데 그런 느낌이 맞아. 들지 않고 미국 바보들은 이런 거 몰라 하면서 막 좋은 터에 심고, 또 이렇게 아이들한테는 처음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냥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여기에 그러면 우리 순자 씨가 네. 얘기했던 데이빗아 할 네. 때 그 데이빗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는 처음엔 이 캐릭터가 사람으로 느껴지기보다 어떤 만화 속에 있는 주인공처럼 되게 아기자기하고 저런 아이가 있을까 이런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그 현실적인 아이의 되게 고민 어린 세팅돼서 막 너 일부러 넘어지는 척하고 불쌍한 척하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이만 볼 때면은 이 영화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진짜 그 아이의 그 순수한 모습에 좀 몰입돼서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연출 있잖아요. 뭐 화장을 좀 일부러 더 이민 온 그런 아이처럼 이렇게 뭔가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또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순자 씨랑 묘한 그런 사랑의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어서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더 많았으면 한다는 그런 욕심도 좀 났던 것 같아요. 이제 데이빗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누나. 누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누나가 사실 영화에서 큰 역할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맏딸로서의 역할 그게 너무 맞아, 잘 나와 맞아. 있어요. 엄마가 막 힘들어할 때는 엄마 막 이러면서 위로를 해주고 사실 그게 뭐 애기잖아요. 그 네. 첫째도 근데 단지 첫째라는 이유로 맞아. 내가 맏딸이라는 이유로 엄마를 좀 더 이해하고 엄마를 오히려 위로하고 동생 맨날 넌 여기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맞아. 동생 맞아. 챙기고 이런 역할이 되게 비중이 작았지만 되게 그 맏딸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잘 보여주는 부분들이 맞아요. 많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그런 미국 사람들도 그런 맏딸의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맏딸, 맏언니가 옛날에 남의 집 파리하면서 동생들 먹이고 공장에서 미싱 돌리면서 학교 보내고 그런 우리나라의 정서가 있잖아요. 맏딸이.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외국에도 그런 게 외국에도. 있을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짐이 많진 않지만 우리는 느끼잖아요. 저게 K 장녀의 모습이다. 딱 한 번 그냥 스파게티 혼자 먹은 거 말고는 그게 어쩌면 뭔가 최대의 반항이었을 네. 수도 있는. 맞아. 나 이거는 하게 해줘. 네, 폴. 폴은 조심스럽기도 한 게 어떻게 보면 그 종교적인 의미에 있어서 좀 되게 다르잖아요. 똑같은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교회를 갈 시간에 자신이 십자가를 메고 가기도 하고 중간에는 또 퇴마 의식과 비슷한 행토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모두 떠나서 봤을 때 과연 폴이 없었다면 이 미나리에서 농사를 지을 때 그걸 과연 혼자 감당할 수 있었을지 그리고 또 참전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6.25에 대해서 뭔가 그런 데서 뭔가 진심으로 또 신에게 또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동네에서도 십자가를 메고 간다는 게 되게 의아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믿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감초 같은 역할. 그 영화 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 그런 거 있으면 가볍게 얘기해 볼까요? 저는 데이빗이 네. 그 순자 씨에게 네. 오줌 해놓고 그 한국 나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일단 기다리잖아요. 마실 때까지. 마시는 걸 보고 네, 그리고 살짝 웃으면서 막 또 뛰어가서 도망갈 때 네.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귀엽고. 한약은 버리고 그 귀한 걸. 네, 그 귀한 걸 용 들어간 걸. 저는 할머니 이제 순자가 데이빗한테 너 스트롱보이야. 너 스트롱보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데이빗이 항상 맞아. 집에서 되게 아프니까 뛰지 마 이 얘기만 듣다가 스트롱보이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그때 이렇게 된 것 맞아.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게 얘기해준 할머니의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넌 되게 강한 아이야라고 맞아. 얘기해주는 그 장면도 좋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병원에서 진단 받고 나아지고 있다고 괜찮다고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할머니 불난 이렇게 스포해도 괜찮죠? 네. 불난 뒤에 할머니가 이제 막 점점 집에 반대 방향으로 갈 때 데이빗이 뛰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맞아. 뛰지 말라고 했던 그 아이가 처음으로 뛰는 장면이 저 거기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뛰는 장면은 아니지만 그게 딱 막 뛰어가는 그게 할머니였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네요. 맞아요. 하이라이트였으니까 네. 또.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할머니가 데이빗을 부를 때 데이빗아라고 하는 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 뭔가 한국인이 부르는 애칭 같은 그러니까 한국인이 부르는 형태잖아요. 뭔가 미국이라는 공간에 갔는데 미국에 너무 맞추는 게 아니라 한국인의 자기의 형식이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강인해 보였다고 해야 그렇죠. 하나? 괜히,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 부분이 그 당당함. 당당함. 아니 그리고 할머니가 그 쿠키도 못 만들고 그러면은 부침개라도 만들어주고 막 이럴 줄 뭔가 알았는데 안 해. 당근하게 절절 매일 수도 있잖아요. 손자한테 좀 좋은 할머니가 되고 네. 싶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맨날 레슬링 보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한국 할머니랑도 또 다른 당당함이 있으세요. 맞아. 우리 옛날에 집으로라는 영화에서 유승호가
닭 먹고 싶다고. 치킨 사달라고. 그러니까 인 건가 뭐 했는데 그걸 끓여서 주잖아요. 그게 조금 더 한국적인 할머니인데 맞아. 이 할머니는 굉장히 세련됐어요. 독립적이고 그쵸. 당당한 할머니. 맞아요. 일부러 그렇게 네. 뭔가 유쾌한 할머니 모습을 그냥 그려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집이 네, 컨테이너. 컨테이너잖아요. 바퀴 달려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컨테이너라 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 네. 딸이 얘기를 하니까 왜 바퀴 달려서 난 재밌기만 하고 좋기만 하고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뭔가 일반적인 반응이 아닌 거예요. 이 당시가 이제 80년대 정도로 네. 본다면 저런 할머니가 한국에 계셨을까? 한국에서 어떻게 사셨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남편도 참전 용사로 일찍이 혼자가 돼서 딸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나는 형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면 때문에 또 혼자서 당당하게 자식을 키워낸 거 아닐까 한예리를. 또 한국 그 여성들의 특유의 또 강인함 이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멋있어. 네. 오늘 말 잘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아빠 소개를 굉장히 잘 해주셨었는데 이 이민자의 삶 자체가 너무 고되고 그때 이제 그런 병아리 간별사 아니면 닭 공장에서 닭 그쵸. 이렇게 막 손질하는 그걸 막 15시간 이상씩 일해도 재산이 금방 불어나지 않는 그런 이민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이민자의 고된 삶과 이 브로큰 딩동이라는 게 또 좀 연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남자가 가장으로서 일한 대로 막 수입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도 가족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수입이 금방 늘지 않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자의 쓸모, 성공 이런 거에 대한 성공한 모습을 자식한테 내가 꼭 보여줘야 된다 이러잖아. 한예리가 됐다고 네. 하는데도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떠셨는지. 저는 이제 장면이 처음에 그게 나오잖아요. 데이빗이랑 같이 공장 갔다가 담배 피면서 남자는 쓸모 있어야 된다. 그 얘기 나왔을 때 그거랑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남편이 한예리 보러 이제 캘리포니아 가라고 난 여기 남아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좀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다른 건 이 가족에 대해서 우리 이 남자 가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그 가장의 의식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책임져야 되겠다. 그 두 가지 의미가 되게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가정을 선택하지 않은 건 좀 슬프긴 하지만 그걸 또 떨어놓고 봤을 때 그만큼 이 사람은 정말 절벽에 밀렸고 절벽에 몰려 있구나. 그 마음이 그냥 가볍게 담배 피면서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하는 거 뭐 항상 모든 게 그런 고민이겠구나.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병아리 간별일 하면서 또 농장을 그렇게 하고 물 끌어다가 오고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쓸모가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어디서부터 기인되는가를 보면 가족을 위해서 된 건데 그게 너무 거기에 당위성을 부여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인간의 시야도 좀 설명이 맞아. 됐던 것 같아요. 성역할적으로 뭐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라는 게 맨 처음에는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남자가 일을 하는 시대였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가족을 캘리포니아로 너네는 가 나는 여기 있을게라는 게 가족을 위한 게 아닌데 너무 한 곳에 매몰되다 보면 저의 소울에서 왜 까맣게 변하는 네, 길을 네. 잃은 영혼들이랑 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아. 저도 보면서 좀 남자의 그런 무게가 자기한테 주어진 그런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이것만이 내가 가족을 위하는 길이다. 이게 그쵸. 성공해야만이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다. 이게 한 가지 생각을 했던 네. 것 같아요. 그 장면 중에 팔을 막 못 들 정도로 막 힘들게 맞아. 일을 하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어제 밥을 못 드실 정도로 너무 하루 종일 고생을 아이고. 하셔서 식사를 나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못 하겠다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고생하시는 그 모습이랑 되게 오버랩되면서 참 이제는 여자든 남자든 가정을 위해서 똑같이 희생을 하고 있지만 또 남자로서 느끼는 그런 압박감이나 부담감이나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또 다른 형태로 그쵸. 정말 또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니카도 엄마로서 너무 생각이 많았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남편이 뭘 하든 상관없다는 사실 아니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같이 막 불에서 그 농작물을 구할 때 이런 걸 보면은 그거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로 다시 가려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 모니카의 고민 중에 공감 가는 부분과 혹시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한국인으로서 또 한국 엄마의 그런 마음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나눠볼까요?
모니카의 입장이 되게 이해됐던 거는 가족으로서 이제 아빠는 가족을 어떻게 잘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거고 어머니는 이제 가족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잘 안에서 살아날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일하면서도 애들이 그냥 따로 방치돼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교회를 찾았던 이유도 그런 그쵸. 교회가 있었으면 애들이 좀 모여서 같이 생활하면서 자랄 수 있었을 텐데 라던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교육 이걸 딱히 교육을 막 잘 시켜서 좋은 아이로 성장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좀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이나 뭐 병원을 좀 잘 갈 수 있는 그런 것에 좀 초점을 그쵸. 맞춰서 생각했던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됐고 또 그게 그 엄마로서 할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고 네, 그런 쪽에 집중했던 부분이 공감이 되긴 했어요. 현실적이죠, 되게. 결정적으로 우리 순자 씨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그 순자 씨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또 이 가족이 또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아쉬웠던 게 일부러 그렇게 연출을 한 것 같은데 부부 사이에 왜 이렇게 대화가 없을까? 왜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해준다는 게 근데 그게 사실 모르는 척 할 수가 없 집안에 지금 물이 안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도 그냥 맞아. 자기 어머니한테 저희는 내가 모르는 줄 안다고 그냥 그렇게 계속 맞아. 참아 나가는 게 문제를 오히려 키우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 앞에서 싸우게 되고 네. 되게 좀 모순이면서 안타까웠던 건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잖아요. 둘 다 다른 네. 방식으로. 근데 정작 정말 아이한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싸움은 앞에서 한다는 게 맞아. 그게 되게 모순으로 보여졌고 각자가 다 서로한테 좀 상처를 주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였던 부분은 그 모른 척 해준 게 저는 오히려 남편을 좀 지지해 준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쩌면 그 남편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기 위해서 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잘 안 되고 있는 거를 그냥 눈 감아주면서 그걸 좀 그래 일단 하고 싶은 대로 좀 할 때까지 해봐라라고 그래도 나름 지지해 준 게 아니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진짜 한국 와이프 같다는 네, 생각했어요. 맞아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밥을 못 들 정도로 하면 여기서 등짝을 딱 때리면서 우유 화상아 이러면서 아 진짜 화상이라는 단어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예리가 남편이 못마땅해서 뭐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남편이 원하는 거를 다 하게 들어줬어요. 마지막에 이제 떠나려고 하기 전까지는 사실 뭐 우겨서 캘리포니아에 남겠다고 할 수도 있었고 여기서도 금방 다시 가버리겠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 투덜투덜은 하지만 농기계도 말 안 하고 네. 뭐 여러 가지를 다 이제 나름은 좀 지지해 주려고는 했죠. 계속 못마땅해도. 그래서 그것도 약간 한국식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싫으면 말하지. 근데 이게 한국 엄마들이 남편을 무시하는 것 같으면서도 남이 남편 무시하면 싫어하고 나는 욕할 수 있지만 남은 욕할 수 없어. 그리고 모니카는 되게 현실적이어서 애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고 놀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뒤에도 뭐 잠깐 얘기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떤 공동체 이웃들끼리 의지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개인의 종교심도 있지만 그쵸.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았던 맞아요. 네. 정이삭 감독이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 미국인인데도 그런 정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다는 맞아요. 거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난 보통 그런 이민 2세나들은 한국말 아예 까먹고 한국 음식도 거의 다 까먹으면서 기억조차가 많이 사라지는데 그 부분도 되게 신기했어요. 이 사람은 그걸 다 기억하고 그 느낌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 그게 또 이제 가족 간의 가족애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자기가 좀 간직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그때 끔찍하고 사이가 너무 나빴고 막 그 뒤로 뿔뿔이 흩어졌으면은 이런 메모리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것도 또 한국인들 막 소소한 애정 표현은 없지만 마음속 깊이 그 서로에 대한 그쵸. 마음을 맞아요. 간직하고 겉으로는 툴툴거리고 역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미국적이면서 한국적인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218화 여기 브로큰 딩동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숨어 있는 게 더 위험하고 무서운 거란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